갈만한 주식들은 실적이 좋은 주식 중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항상 기관이 누가 사는지 잘 봐야 됩니다. 종목을 선택해서 구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3, 4개월, 한 달, 아니면 한 6개월, 1년. 자, 이렇게 종목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는 일반인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데이짱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데이짱입니다. 네. 아,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게 자다가 꿈에도 들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 참 미국 증시가 안 좋게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주 또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번 주 상승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고요? 10가지 준비하셨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지수가 2,400 가까이 왔잖아요. 네. 그렇게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한 1% 정도 밀렸습니다. 그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 밀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하락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종합지수가 2,423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2,400을 깬다든지 뭐 갔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은 여기서 작전을 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2,400을 깨고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할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마라톤으로 치면은 제가 42km 정도에서 한 38km 지금 와가 있다. 악재가 놓든 호재가 놓든 시간은 차각차각 가게 돼 있다. 42km 거의 다 와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번처럼 2,200을 깨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2,400 이제 왔으니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하반기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고 작전을 다양하게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수가 위로 쭉 가pis다면은 어떻게 또 현금 비중이 가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시간을 놓칠 수가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오히려 기회가 왔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2,400 약간 깨도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급등했던 2차 전지가 더 위로 많이 이제 가긴 좀 어렵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수도 약간 하락했기 때문에, 그럼 2차 전지가 아니고 갈만한 주식들은 실적이 좋은 주식 중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에서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240일의 신고가 근처, 그 종목들을 좀 노려봐야 된다. 거기서 위로 이제 지수가 위로 가면은 계속 상승할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옛날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코드 넘버는 630인데 코덱스 레버리지가 2,500에서 매도한 사람들 있을 겁니다. 자, 그분들 경우는 2,400 근처 오면은 그 비중만큼 현금 매수해도 되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저는 종합지수가 이제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한 2,900 가까이 간다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을 집중으로 해서 종목보다는 이 종목을 사서 그냥 2,900, 2,800까지 가져가는 작전으로 하면은 그래도 수익률이 한 20, 30%, 30, 40%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꼭 한 번 정도 2,400 깨고 내려왔을 때 편입하는 것도 괜찮다. 이 종목은 특별한 뭐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익 나서 그냥 매도하면 되니까 이 종목이 제일 좋게 보입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아니라 2,400을 깨고, 그렇죠. 월요일 되면 당연히 2,400 근처나 깬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때 저점에서, 월요일 저점에서 삽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은 손절 없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현물을 사면은 손절해야 되잖아요. 어떤 데는. 근데 이 종목은 손절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종목지수는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 되면은 2,900, 3,000 근처 갖기라 보면은 이 수익이 나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도랑치고 가재잡기, 마당 쓸고 통전 줍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신뢰가 약간 흔들리시는데.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증시는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버리지니까 올라가는 거에 2배니까. 예, 2배니까. 예. 상승폭에. 예. 네. 손절없이 기다리는 거죠, 이 종목.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수가 끊기면은 약간 끊기면은 이 대형주들은 지수하고 거의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종목이 많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리고 몇 개를 뽑아봤는데 꼭 이 종목이 추천 종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종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뽑을 때는 대입장 이렇게 뽑으니까 자기가 홀로 쓸 때 좀 도움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뽑은 겁니다. 네. 꼭 추천 종목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가족분들 공부 요거 종목이다. 보면서 예. 공부하시는 용으로. 그 사고 싶으면 한 종목을 3종목 사고 비중을 아주 그냥 소액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눈으로 하면은 주식 실력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좀 이렇게 공부한다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현재 제가 볼 때는 원택이라는 종목인데 대표님 이 종목은 여기 연봉, 월봉, 아, 진짜 이거 세요. 주봉 자, 이런 종목을 주시해야 됩니다. 미용기기. 예. 예.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손절가 잡고 리포트도 좋게 나와 있습니다. 시총은 좀 작습니다. 시총은 현재 4,900억 정도 되고 이런 종목이 가게 되면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100만 주, 50만 주 되니까 우리 815 가족분들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월요일 같은 데 만약에 밀렸을 때가 조금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같은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손절 없이 길게 가면은 수익이 많이 날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통적인 재력 제품군이 레이저 의료기기. 예. 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기관이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관이 누가 사는지 잘 봐야 됩니다. 연기금 이렇게 보면은 현재 기관들이 연기금도 조금 들어오네요. 그리고 투신도 들어오고 이런 종목이 시세를 주면 많이 간다. 그리고 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막 달립니다. 네. 우리 한번 더 공부해 봅니다. 네. 자,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신고가 이후에는 예.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매물대가 여기 많이 있다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공매도 딱 치는 자리거든요. 그럼 못 갑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역사적인 신고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사주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갑니다. 이 종목이 제가 좋게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 네. 하나 에어로스라는 종목인데 하나유로스는 제가 앞쪽에 제가 이야기했죠. 예, 지난번에도 언급하셨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 보면은 거의 매물대는 걸리지만은 이렇게 주봉에서는 거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이럴 정도 걸리면은 주권 한 10년 전에 애기 물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매물이 100개 있다면 한두 개 정도 날라온다. 한 2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매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거의 그냥 역사적인 신고가라 그렇게 봐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특성이 방산 쪽에서 앞으로 계속 매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하루에 돈을 가지고 막 몇백에서 이렇게 사는 것 같거든요. 자, 이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밀리실 때 좀 매수해보고 뭐 85,000원 정도 뭐 손절가 잡으면은 위로 가게 되면은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하나 에어로스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행태, 이런 그림, 이런 수급, 이런 내용이라면은 아 여기서 밀릴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차원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SK 스퀘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회사 보면은 제조업 회사 본부 쪽인데 이 종목은 그냥 최근에 차트상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리포터도 엄청 좋게 나오고 배당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봉은 이렇습니다. 주봉은 이렇고 주봉은 이렇게 신규등록 해가지고 쭉 흘러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약간 따라가지 말고 약간 밀렸을 때 사면은 좀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네. 이제 리포트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선주 중에서들 대부분 다 올랐는데 현대중공업만큼 좀 제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지되고 조선주를 키높이를 맞춘다면 이 종목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저번에 제가 조선주 하나 해가지고 위로 바로 갔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도 그렇고 또 다른 종목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조선해양. 예. 대우조선 아니고 뭐 한국조선해양이 네, 한국조선해양.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종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항상 밀릴 때 매수 해보는 것도 괜찮다. 왜? 조선주들은 거의 키높이를 다 맞춥니다.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이 정도 좀 좋게 보이고 이런 종목은 들어갔을 때 빠르게 결과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원택은 빠르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그냥 하반기까지 그냥 길게 보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해서 구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3, 4개월, 한 달, 아니면 한 6개월, 1년. 자, 이렇게 종목을 구별하는 겁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도 현재 보면은 기아의 정의선 우리 부회장님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항상 우리 재벌들이 자식들한테 상속해줄 때 어떤 회사를 기아가 만들어가지고 확 밀어줬잖아요. 이 회사가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네. 그래서 지분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 이제 회장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예, 건강이 안 좀 좋으시죠. 고령이니까 예. 몰라.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속 지지가 되고 올라오고 지지가 되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도 실적이 현재는 뭐 기관이 외국은 수급은 사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여기 지지되고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길게 보고 이런 종목은 그냥 편입해서 손절 없이 좀 버티면은 좀 많이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회사에서 뭐 무역 중개업하고 뭐 강산 개발하고 원료 개발하고 그렇죠. 리튬 개발하고 이런 회사거든요. 그렇죠. 인터내셔널 예전에 뭐 가스전 개발하고 이런 걸로 예, 예. 뭐 화제가 됐던 회사죠. 예, 그런데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그쪽에 개발한 데서 뭐가 실적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현재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지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기관이 있어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대표님 보면 연기금에서 끝없이 사주잖아요. 보세요. 그럼 연기금에서 뭔가 이 회사를 아주 좋게 본다는 것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에서 물량을 좀 이렇게 소화시키면은 위로 쑥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종목 역시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좀 길게 보고 제가 보면 매수도 괜찮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개인들이 자꾸 물량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쪽에 사주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 사주고 한 달 동안 통계가 이렇습니다. 3개월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개월 보면 개인이 물량이 자꾸 틀리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죠.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포트도 좋게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위로 이렇게 쑥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경우도 거의 손절이 안 나오면서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자, 이 종목도 좀 길게 하반기까지 내가 샀는데 뭐 빠르게 6만 원 근처 온다면은 뭐 수익 실현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해운주 중에서 HMNA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대운 그 단가가 많이 싸졌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폭락했다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이고 이 종목이 이제 매각 일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이 지분 종목은. 매각. 예, 지분 매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와서는 보면은 차트상 이렇게 지지가 되고 행보하고 있는 종목인데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약간 위로 많이를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수급이 이제 단가가 많이 약해져 가지고 옛날같이 마진을 이렇게 회사 영업이익 안 나더라 하더라도 약간 위로 뭐 26,000원, 7,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목이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좀 제일 핫한 종목 SN 같은 거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SN 종목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위아래로 다 이렇게 종목을 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엄청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주총이 3월 30일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
신주 인수 뭐 가처분 신청을 하이브에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는 일반인들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유자들만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왜냐하면 그렇죠.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저 경영권 분쟁이 보다 더 치열해지고 하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인데 네. 거의 끝물이다. 예. 아니 이제 그렇게 제가 분석해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 자신감이 좀 떨어지시는데. 저도 이제 타이밍을 노려야 되니까. 왜냐면은 지분 경쟁 해가지고 계속 날아간 주식 하나도 없고 지분 경쟁 해갖고 제가 100% 원위치 하는 거 봤거든요. 다. 그러면 저도 어차피 주식 하는 사람이니까 공매도가 되니까 이제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신규로 매수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인다면은 그냥 가까운 쪽에 지분이 훅 줄어드니까 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10만 원치 올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한쪽으로 그냥 결정이 딱 나버리면 그냥 바로 원위치로 갈 예. 것이다. 주가는. 그러면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이제 괜찮아, 정상적으로 발행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지분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출혈 경쟁해서 뭐 공개 매수 한다든지 시장에서 물량을 좀 확보하기는 어렵다 보면은 매수는 좀 하지 말고 보유자들만 좀 관찰해가면서 매도 대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주총이 다가왔을 때는 제가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종목은 좀 신규로 매수는 좀 곤란한 종목입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잘 가는 나노 신세. 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보유자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봉 이렇고 월봉 예상의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종목을 빨리 매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익 나시면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그렇죠. 개인들도 수익 났을 때 최대한 수익률 50% 30% 나야 되는데 조금 먹고 파는 게 아니고 자, 이 종목 현재 보면은 거래량이 죽지 않고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분간 이렇게 계속 보유하고 있고 이 종목이 만약에 끊긴다면은 5일선이 11선 대도를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 맞고 신규는 좀 매수는 곤란하다. 자, 신규는 어떤 경우냐? 여기서 조금 더 행보하는 기간이 거치면서 거래량이 죽으면은 신규를 한번 노려봐도 됩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 잡고 신규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 현재 에코프로 BM이라고 제일 핫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종목도 주봉에서 보고 월봉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들은 이런 데서 매도하면 안 되고 여기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보면 거래량이 전일보다 줄면서 음봉이 잘 안 나오잖아요. 양봉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가지고 돼야 돼. 그리고 개인들은 조금 먹었다고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은 생각보다 쉽게 하락이 잘 안 합니다. 그럼 현재 여기서는 약간 거래량이 죽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5일선이 11선 대도날 때 던지면은 반 정도 던지고 관찰해보자. 그렇게 보고 신규 매수는 조금 더 행보하다가 거래량이 좀 죽으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죽고 수급을 봐가면서 이 종목도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매수 때는 확실히 손절가를 잡아야 됩니다. 아차하면 많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종목은 손절가 잡고 거래량을 보면서 한 번 정도 매수를 노려봐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지금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보유자들이 지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승하다 좀 꺾인 거 아니에요, 이제? 예, 끊기는데 이제 워낙 대인주다 보니까 지수하고 같이 연동 폭이 많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보면은 그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수익이 나가 있다면은 저는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좀 거래량이 죽으면서 거래량이 공간이 약간 열린다면은 또 추가 매수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손실 많은 분들은 좀 길게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고 이 종목은 그냥 현재 이제 신규 매수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는 해야 되고 보유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고 물리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고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LG전자 보겠습니다. 자, LG전자도 우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데서 조정을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받는다고 해서. 네, 조정받는다고 매도하면 안 되고 제가
몇 번 언급 말씀드렸는데 이정 종목 같은 거 아예 그냥 15, 6만 원 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신규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어떻게 잡냐? 조금 더 봉이 이렇게 짧게 신규 매수는 이런 분봉이 나와줄 때 이렇게 봉이 짧게 놓으면서 거래량이 좀 미미하게 이렇게 행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래량 확 줄면 안 되고 이럴 때 매수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 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한 15, 6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아니면은 좀 길게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도 놓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자,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핫한 종목. 그렇죠. 요즘 에코프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참 핫해요. 그 가운데서도 대장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BM하고. 주봉이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딱 수익이 났다 하면 개인들이 중간에 던지면 안 됩니다. 자꾸 던져가지고 50%, 100%를 수익 난 거를 날 수 있는 데에 종목을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은 이렇게 매물이 이렇게 여기 매물이 있었잖아요. 네. 자, 이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오면은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가지고서야 됩니다. 여기서 던지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도 보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줄잖아요. 매물대 있을 때 거래량이 줄면은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5일선이 11선 정도 되도날 때는 한 반 정도 매도도 고려해 보면 되고 지금은 보유자들은 계속 가져야 되고 신규 매수는 좀 곤란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다음 주 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그 다음에 또 현재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고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아, 이런 종목들을 왜 좋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그 무엇을 판매하고 있고 실적은 어떤지 수급 상황은 어떤지 다 체크해 보면서 네. 그렇죠. 네. 매수 한다는 것보다는 공부한다 그렇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게 또 한 주라도 이렇게 조금 소액으로 사보는 게 좋죠. 네. 눈으로 하는 거하고 직접 내가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부하는 거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예상대로 그래 흘러가는지 또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변수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실력이 느는 길이겠죠. 예, 맞습니다. 빨리 대입장에 벤처마킹 하라고 이렇게 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